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13일, 네, 닭 진계수 시간입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평소와 같이 근황 토크와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하면, 어, 뭔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정확히 공부를 못 해가지고 지금 좀 심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좀 마음을 정리하고자 들어왔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학원 알바 하는 것도 요즘 그 고1 수학인가에 그 도형하고 내분점, 외분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이번에 그 서점 가서 일품이라는 책을 사서 네, 심심할 때마다 혼자 조금 풀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심심할 때 그거 풀었으면 시간이 있었을 텐데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서재영 선생님께서 그 슬랙에 공유해 주신 프리에 변환 부분을 이제 저도 조금 보고 그래서 프리의 변환이나 프리의 급수 쪽을 조금 보면은 이제 적분이 내적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면을 조금 더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참여하기 한 1시간 전부터 부랴부랴 유튜브 강의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음.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목을 할까요? 배동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방금 마이크를 켰는데, 저부터 할까요? 하려고 했는데, 지목을 해주셔서. 저도 일주일 동안, 뭐라 그래야 되죠? 안 바쁜데 바쁜 척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래서 좀 바빴고, 저번 주에 또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또 그 전주에 그 중간고사 다 끝나고 그리고 저번 주에 모의고사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요즘 없더라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볼 때는 월말 평가를 안 보는데 이제는 또 월말 평가를 봐야 돼서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에 또 시험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지 부랴부랴 지금 만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틈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네 바쁜 나날들의 그렇게 많이는 못 해봤고, 닭가수 시간에 그 합성함수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시각화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슬랙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네,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그냥 미적분학, 어, 그 체인룰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체인룰이 그 합성함수 미분법에 관련된 거라서 체인룰 쪽이랑 그 뭐죠?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쪽을 조금 추가적으로 다시 좀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재영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방금 지금 도착했거든요. 이번에 새로운 과제 때문에 여기 약간 대기업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들어갔거든요. 회사 좀 그래가지고 신분증 내고 보안 검색 때 하고 그런 데 가서 갔다 와가지고 약간 뒤숭생숭한데 약간 갔다 보니까 결국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결국 수학 공부해야 된다.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좀 하다 왔습니다. 그쵸. 수학 공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네. 강병훈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게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처음인데 너무 오랫동안 해서, 음, 뭐 좋지는 않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는데,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오늘 발표를 나눠줄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 계시죠? 서재영 선생님 오늘 풀이의 해석 있으시죠? 예, 그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병수 선생님 오늘 올려주신 거 있는데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뭐 풀어볼 거는 아니고 제가 저, 네, 저희도 그거 안 풀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죠. 뭐, 그 배동 선생님 그거 뭐 합성함수 해놓은 거 한번 뭐 같이 볼까요? 그 슬랙에 올려주셨던 거 있던 것 같은데. 아, 네네. 그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네, 방금 좀 한 게 있어서 발표할 게 조금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뭐 다 있으시네요, 저 빼고. 제가 제일 막장인 것 같습니다. 네, 관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관전입니다. 네, 뭐부터 볼까요? 1번 하고 싶으신 분. 제가 제가 해야죠, 먼저, 제가. 네. 제가 강명훈 해야죠. 선생님 오랜만이신데 한번 1번으로 음, 들으시죠. 네, 음, 잠시만요. 화면 공유 드릴게요. 네, 깜빡했네요. 네, 화면 공유 열어놨습니다. 제목에 다 까먹은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저도 다 까먹었어요. 저는 다 까먹을 떠나서 까먹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음.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올려주신 것 중에 이제 퀴즈 1, 2를 풀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 이것도 합성함수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체인룰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조금 새록새록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네, 이렇게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었고요. 근데 이게 답이 없으니까 은근히 이게 불안하네요. 이게 문제를 푸니까. 음, 뭐 혹시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한 거는 요렇게 되는 어, 이 부정적분을 구해라. 부정적분 함수? 부정적분 함수 라지 fx를 구해라.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스몰 fx를 부정적분을 해서 적분상수로 놓고 여기 조건을 쓰려고 x의 제로를 해서 c가 3인 거 구해서 이렇게 부정적분 함수를 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용어가 맞나요? 부정적분 함수. 뭐, 저거를 안티데리버티브를 원시함수라고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원시 함수요? 네네. 음, 그리고 갑자기 그 퀴즈 2로 가니까 갑자기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음, 그런데 일단은 그 크기가 3인 벡터 U와 크기가 4인 벡터 V가 있는데, 그 UV의 내적 값이 어, 가장 작은 값, UV의 내적 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이렇게 이해를 하고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적의 정의고, 어, 다음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니까, 어, 12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 값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른쪽에서 한번 예시를 생각해 봤는데, n이 2인 2차 평면에서
그 U가 3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요. U가 3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반지름이 3인 원의 위의 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V가 4라는 거는 반지름이 4인 원의 위의 점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때 그 U하고 V하고의 내적이 가장 작은 수라는 거는 그 두 개가 방향이 반대일 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일 때, 요때이고요. 그때가 또 이 값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했고 생각해 보니까 UV의 쌍은 그러면 무한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번은 그 점 두 개가 있는데 1, 2라고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을 통과하는 라인, 요 라인을 제가 L이라고 하고요. 그런 라인의 그 벡터 파라메트릭 이퀘이션을 구하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위에 점들을 찾아내는 거니까 요 점은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요거가 이제 크기가 계속 이렇게 바뀔 테고 그거는 요 두 점에 의해서 어, 결정되는 어느 벡터. 그러니까 이 L의 그 평행한 벡터를 해서 요거는 요 점에서 요 점을 뺀 거고 그런데 굳이 이거 안 쓰고 어차피 네개 변수를 곱할 거니까 요거 2로 나눠서 요 벡터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P라고 놓고 그러면 X는 요 점은 요 1, 2, 1, 각 1, 2일에 요거의 배수만큼 어떤 네개 변수 배수만큼 곱한 거를 더한 거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3번 문제는 그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가 일단은 이 두 개가 지금 그 선형 뭐죠? 선형 독립? 벌써 까먹었네. 뭐죠? 편향 독립 맞는 것 같아요. 선형 독립 맞나요? 네네. 네. 네, 선형 독립이니까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맞고 그 평면의 이퀘이션을 구하라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x라는 어떤 x의 벡터는 이런 두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단순히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의 답으로 적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어색한 하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강병 선생님 말고 이 문제 풀어보신 분 계세요? 전에 조건희 교수님이 올려주신 퀴즈? 사실 저 공부를 안 하고 와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막 써보진 않고 약간 눈으로만 풀었습니다. 퀴즈, 그, 네, 퀴즈 2의 1번 같은 거는, 풀이가 너무 깔끔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투의 2번이요? 네, 퀴즈 2의 1번이요, 1번. 1번이요? 네. 네, 너무 깔끔한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어, 하면서 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한번 저도 풀어봐야겠습니다. 네, 강병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나누고 네. 싶은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그 아까 3번 있잖아요. 평면 구하는 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평면이라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는 d 형태로 아마 나와야 될 거거든요. 음, 근데 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그 평면이 뭐라 그러지? 그 저희 그 선형대수 할 때 아마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좀 앞부분이었어요. 독립하면서 그 뭐죠? 평면이 그 그러니까 어떤 벡터에 또는 어떤 직선에 평행한 평면은 무수히 많은데 어떤 벡터의 수직인 평면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던 저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네, 해서 하시면 그러니까 그 UV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그냥 외적하셔가지고 여기에 각각 수직인 벡터 하나 구하시면 그게 법선 벡터가 되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그 벡터랑 평면 위에 있는 x, y, z라는 벡터랑 내적이 0이다라고 하면 음, 네, 그러면 이제 그 평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아마 아,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법선 구해서 그 법선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 구하고, 그러면 그게 ABC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게 내적이니까 이코르 뭐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어, 아니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럼 제가 발표를 할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제가 문제를 지금 기억을 못해서 잠시만요. 문제가 U가 1, 2, 3이고 그리고 V가 0, 0,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n 벡터를 이제 노멀 벡터라고 그러니까 이게 법선 벡터예요. 어떤 걸 그 활용을 할 거냐면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수직인 벡터는 하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지나는 평면 중에서 이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다. 그러면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근데 평행한 평면이다라고 하면 뭐 얘를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뒤로도 그릴 수 있고 뭐 등등 이렇게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인 거를 보통 잡아서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U고 이게 V면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이렇게 돼서 요걸 이제 n 벡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아무거나 잡으면 돼서 그냥 V 크로스 U 저는 요렇게 해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0, 0, 1, 0 해놓고 1, 2, 3, 1 해놓고 이거 그냥 외적을 하면 얘가 0이고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다음에 J 이렇게 할게요. 그럼 벡터가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컨테이닝 UV니까 0,0을 지나간다고 하면 그냥 0, 마이너스 2, 1 내적 x, y, z가 얘가 그냥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x, y, z 마이너스 2y 플러스 z는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평면의 방정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c z는 뭐 d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 만약에 이게 어, 예를 들어서 a, b, c 아니다. 그냥 숫자로 해볼게요. 숫자로 어떤 점을 지나간다고 할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12를 지나간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음, 여기가 x 벡터면 요 벡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벡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 프라임이다. 그러면 이 x 프라임이랑 n 벡터랑은 항상 수직이어야 되니까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에 내적을 하면 그러면 이제 0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y 더하기 2 더하기 z 빼기 1이 0 이렇게 돼서 뭐 2y 빼기 z가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음, 일단은 네 그렇게 됐고 여기 그러니까 점에 따라서 이렇게 벡터를 그 뭐죠? 벡터를 바꿔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벡터 UV 두 개 그 벡터를 알려주지 않고 네 그 지금 000으로 한 그거를 일반화하면 세 점을 알려주면 네네네 그 빼면 되겠네요. 두 개를. 그래서 네네 UV를 맞아요. 구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은 다음에 UV라는 벡터를 했으니까 원점으로 한 거고. 네 저는 아마 원점인 것 음, 같아서 그냥 네 일단 저도 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아 네네 일단 그렇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세 점이 나오면 그 요 요 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정했던 얘를 그 세 네,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잡으면 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답은. 음, 세 개를 다 그러겠네요. 넣어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음. 네. 실제로 처음 하신 거에서 000을 넣은 거랑 결과가 똑같아지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1번화 하면 되겠네. 네. 음, 일단은 저 문제에 대한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했던 게 그때 이제 그 이유철 선생님이랑 이제 말씀이 이게 아니지. 잠시만요. 닭가수 시간에 이제 닭가수가 아니고 징계수 저번 징계수 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이유철 선생님이 저도 조금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던 게 이제 합성함수를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닭가수 시간에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닭가수 시간에는 그 행렬곱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행렬곱과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행렬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선형 변환이니까 그러면 x가 사실은 이게 이제 y는 fx가 있고 y는 gx가 있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y는 gfx를 얘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가 델타 x가 그러니까 x가 변할 때 델타 y가 생겨서 이거에 대한 어떤 비율의 극한이 합성함수의 미분 계수가 될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y는 fx라는 거는 2차원 평면에서 그릴 수 있고 y는 gx라는 것도 2차원 평면에서 그릴 수 있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어쨌든 행렬곱 그리고 디터미넌트랑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3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처럼 최초 이제 들어가는 x축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u는 fx 그 다음에 얘도 g
U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초의 X 이게 이제 정의역이고 얘가 fx에 대한 공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가 이제 gx에 대한 정의역이고 얘가 이제 gx에 대한 공역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xy 평면에다가 그러니까 xu 평면에다가 fx를 그리고 그 다음에 uy 평면에다가 gx를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제가 잡은 거거든요. 그 그림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에 3차원이니까 이쪽 벽면에 이제 xy 평면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대략적으로 그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gfx 합성이 된 거를. 그러면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를 할 때 f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변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gx는 어디죠? 여기서부터 gx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u가 이렇게 변화할 때 g는 이렇게 변화하지만 x가 이렇게 변화할 때 g는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가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gfx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x가 이렇게 변화를 할 때, 어, 어디죠? 아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래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에 미분계수를 구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x가 변화를 하고 있으면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델타 x에 대해서 델타 u가 생기겠죠. 근데 그 비율만큼 여기서 이제 델타 u가 변화를 할 거니까 근데 사실은 얘는 이렇게 변화하겠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변화를 할 건데 그럼 그 값이 이제 델타 u가 델타 u가 변화를 하는 만큼 중에서 델타 y가 변화를 할 거고 그럼 그게 이게 합성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뭐죠? 여기서의 변화랑 여기서의 변화가 곱해져야죠. 그래서 곱해져서 이게 델타 x의 변화에 대해서 델타 y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서 최종적으로 어디 여기였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였으니까 어디죠? 대략 맞나?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 그래프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네. 이렇게 해서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변할 때 여기가 변하고 얘도 변한다. 이렇게 변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 시각화를 하면 톱니바퀴로 시각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톱니바퀴는 좀 너무 비직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직관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곱함수의 미분법이 있는데 y는 fx, gx 곱함수의 미분법이 y 프라임은 f 프라임 g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얘는 시각화를 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면 직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봐주세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fx고 여기가 gx고 맞나? 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x가 변화를 하면 요만큼씩 이렇게 변화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델타 g가 될 거고, 여기가 델타 f가 될 거고, 그러면 요 넓이는 델타 f 곱하기 델타 g라서 그냥 0으로 간다고 치고요. 그럼 여기가 g 곱하기 델타 f가 되고, 여기가 f 곱하기 델타 g가 되는데, 얘가 이제 x 변화에 대한 비율이니까 그거를 더해서 f 델타 g 델타 x로 나눠준다고, 비율이니까 나눠준다고 하면 요게 요렇게 묶어내서, 그래서 요렇게 묶어내면 지금 f 프라임이 되고 여기가 g잖아요. 그리고 f에다가 요렇게 묶어내면 g 프라임이 되는 거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냥 약간 공식 정리 비슷하게만 그, 네,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 저 질문? 아닌 감상 같은 비슷한 거 있어서, 그 네네, 첫 그림, 네, 이거 맞나요? 네. 선생님께서 그려주신 그거를 보니까, 이제 그 사차함수 같은 이렇게 궁둥이처럼 생긴 함수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x 제곱의 제곱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x 제곱 형태의 함수를 한 번 더 제곱해주면 4차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4차 함수가 짝꿍댕인 거를 선생님이 그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한 것처럼 그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5차 이상, 그 근이 5개 이상은 없지 않나요? 그 4차까지만 있다는 네네, 네, 근해 공식이 네. 없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근의 공식.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게 생각을 해본 게, 이게 근이 4차 공식이, 4차 이상의 근의 공식이 안 생기는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수능 시험 볼 때 그 케이스 세는 문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프에서 거길 지나가는 그 라인에서 점이 몇 개 찍히는지 세는 것처럼 이게 쌍 함수는 이렇게 합성을 계속 해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근의 공식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그냥 재밌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저는 들으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들었고요.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단초를 좀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정의역과 치역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합성함수라는 게. 그 논리를 적용하니까 좀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미분계수라는 것의 정의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의 극한값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탄젠트 라인의 그 리미트 밸류를 구하는 건데, 그거를 전부 처음에 fx g 저 그림 기준으로 하면은 u가 있고 x와 u의 관계가 있고 u에서 y로 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들을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은 약간 팁을 얻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고등학교에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려요. 혹시나 뭐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합성함수의 극한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요렇게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y는 g의 fx를 그린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x, 여기가 fx, 여기가 gx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익스포넨셜처럼 단순한 함수를 취하면 극한을 해야 되는데, 뭐 얘가 어느 점으로 극한을 갈 때 이렇게 극한을 가야 되고,
그러면 걔가 어떻게 그 칸을 가서 이게 막, 아, 이거 문제의식을 하나를 저기 드리면 좋은데 문제를 당장 찾기는 조금 힘들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X축이 여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X가 변할 때 fx가 변하는 거를 fx 변화를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X축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G니까 그럼 X가 변할 때, 아, 잠시만요. X가 변할 때 G가 변하는 거를 요렇게 돌아가서 하는 스킬이 있거든요. 문제풀이 이제 스킬입니다. 이걸, 이걸 뭐라 그랬지? 이것도 이름이 있는데, 아무튼, 이름 까먹었고, 요거를 약간 변형해서 요렇게 해봤습니다. 3차원으로 하면 훨씬 더 이제 X랑의 관계가 조금 더 보일 것 같아서, X랑, 이거는, 그러니까, X랑 G의 직접적인 관계는 안 보이잖아요. 얘는. 근데 이제 얘는 X랑 Y의 직접적인 관계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약간 공식 정리처럼 정리만 한 거라 딱히 막 뭔가 설명을 드릴 만한 거는 딱히 없을 것 같아서 어, 일단은 여기까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들으면서 그냥 생각해 본 게, 서준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예, 저 오늘 자세히 말이 그런데 약간 드론 날리는 거, 그거 프로젝트 갔다 왔는데, 그 결국 신경망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알고 싶은 게 위도 경도라고 하면은 그 센서의 각속도 XYZ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국 변화량, X의 변화량, Y에 대한 변화량, Z에 대한 변화량을 기반으로 이 드론의 위도 강도를 예측하는데, 결국 보니까 이게 신경망도 결국 저런 식으로 단지 그냥 저러한 각 변수들의 변화량을 어떤 기준의 변화량을 찾아가지고 그걸 몇 번 곱해가지고 좀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곱했다는 게 약간 합성함수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변화량, 그- 네. 그래서 진짜 그 신경망도 진짜 체인룰이라는 게 진짜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게 변화량밖에 없으니까 변화량 기반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일변수 체인룰을 저렇게 좀 상세하게 뜯어 보니까 저 아래에 적혀 있는 다변수로 넘어갔을 때 체인룰도 어떻게 보면 자명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으로 아직 안 써봐가지고 정확히는 지금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게 노트에 적혀 있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그게 왜 체인으로 되는지.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공부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실수 영역에 있는 정의역이 일변수에서 다변수로 확장됐다고 하면은 그 정의역에 따른 것이 어쨌든 치역은 하나의 실수로 귀결이 되잖아요. 저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논리가 달라질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방금 말 듣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어, 저는 슬랙 보자마자부터 3차원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림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림 그리는데 이거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 예술의 경지가 아닌가. 괜히 일타가 학생들이 좋아할 아닙니다. 것 같아. 음, 음.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뭐 볼까요? 오늘 프리에 한번 볼까요? 프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면 공유를 그러면 혹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 이번에 새로 들어간 과제인데 이거는 조금 약간 대회비여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적인 내용 빼고 약간 수식적인 내용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지금 그 디퓨전 모델이랑
그 타임 시리즈를 생성해야 되는,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여기 풀이의 변화를 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이 신호 분해했다가 그것을 합성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 뭐지 하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진짜 계산해보자고 해가지고 좀 하게 됐어. 그래서 이게 그 풀이의 변환 수식인데, 이게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주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파수 해가지고, 이거 XT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의 I 주파수 TDT인데 그 나무위키 보니까 이거 복소범이랑 르베그 적분인데 저 몰라가지고 그냥 어차피 사인 T 하면 되겠지 하고 사인 T로 우선 넣고 계산해봤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2파이의 I에 이거 뭐냐 이상한 애 얘 어차피 T 입장에서는 안 변하는 애니까 그냥 상수로 넣자 쓰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조금 쉽게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sin t의 2에 마이너스 at 해에다가 이걸 적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거 미분한 이거 그 곱함수 그 미분하는 거 순서만 약간 살짝 바꾸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약간 고등학교 때 한 스킬이어가지고 오랜만에 뭐 고등학교 거고 사용하는구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봤는데 이거 fx를 sin x로 하고 g 프라임 x를 2에 마이너스 ax를 하고 그에 대응되는 프라임 x랑 gx를 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계산하니까 이거 sin x 이건 나오는데 또 이 꼴이 나와가지고 이 꼴은 한 번 더 해야지 하고 똑같은 세팅으로 하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또 sin x, 2x 나오니까 이게 넣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아마 계산이 실수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저건 이거 X 못 넣겠더라고요. 이 무한대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수함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면 0으로 가니까 내가 계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아예 무한대로 가니까 계산이 안 되고 그 sin X에 무한대 넣으면 계속 이렇게 도는 놈인데 여기에 무한대를 넣는 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산 안 되네? 그럴 거면 플랜 B 범위를 줄여보자. 0부터 2파이까지. 이게 원래 사인 함수 같은 거 원래 한 줄기니까 한 사이클만 하자라고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2파이 넣으니까 1 마이너스 a분의 2의 마이너스 2파이 a 나오고 0 넣으면은 이게 2에 0 되니까 1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 오일러 공식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저거 약간 컴퓨터 하는 사람이다 보니 한번 넘파에 돌려보자 했으니까 넘파에 코사인 함수를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풀이 함수가 이거 그러니까 시간 도메인에서 주파수 도메인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이게 결국 주기함수 부분만 이렇게 딱 추출이 되더라고요. 얘가 하는 역할 자체가. 근데 저는 일단 여기서 궁금해진 게 일단 1 넣으면은 0이 아니고 1 아닌 놈들은 무조건 다 0이겠네? 하면 진짜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실제 한번 그냥 손으로 넣어서 계산해봤어. 근데 방금 봤는데 이거 틀렸더라고요. 이게 지수함수 꼬여가지고 하는데 뭐 일단 수를 넣었는데 그래서 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넘파 이런 거 계산해봤는데 둘 다 0에 가까운 수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런 플랜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오일러 공식 쓰면은 이거 쉽게 쪼개져가지고 접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아는 오일러 공식은 I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어? 그러면 마이너스 2파이 넣어도 똑같이 1이 되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지수 법칙 이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적용했더니 1이 되더라고요. 이게 아마 우리가 아는 이런 지수 법칙은 실수 범위에서 노는 건데 제가 그 복수 범위 넘어가서 놀고 있는데 그걸 아마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상.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십니까? 전 사실 풀이 변환을 잘 몰라서 잘 못 따라갔어요. 네. 이게 저도 어떤 몰라가지고 그냥 봐야 딱 되는지. 계산해보자는 느낌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음.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도 보이더라고요. 이게 내적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쓰리브랑 원블루 그 걔네 유튜브 보니까 이 XT가 우리가 아는 결국 FX고 얘가 우리가 아는 그냥 그 X축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 거일 뿐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다가수 시간에 해가지고 원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원이 있을 때 그 원 값마다 그 함수 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이것도 내적이긴 내적이네 하는데 계산하면서 그런 거 못 느꼈어. 그리고 이거는 이게 안 올 때가 그러니까 나는 논리가 맞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날이었어.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코멘트 없으시면은 넘어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잘 알지를 못해서 근데 네. 어, 관심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싶은데 알지를 못해서 딱히 코멘트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프리의 급수 조금 공부했거든요. 이해를 전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그거 조금 이따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프리 급수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어, 네, 이거 유튜브 여기 바스의 스터디룸인가 보스의 스터디룸인가 유튜브 보고 조금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프리의 급수를 좀 왜 쓸까부터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저도 사실 그 올해 초에 조금 혼자서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했는데 풀기만 했지 딱히 왜 하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지수함수 같은 경우 아니면은 어떤 다항 함수든지 이제 저희가 테일러 전개를 배우고 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 맥클로린 kup수의 형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뭐 미분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1차 근사 국소적인 1차 근사고, 그래서 점점 차수를 낮춰가면서 엄청 어려운 함수라도 어떻게 근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그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면서는 안 했는데, 이제 n번 미분이 가능해야 이렇게 다항 함수로의 근사가 가능을 해서, 이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n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요것들을 다 더해주면은,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저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로서 이제 근사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런 함수를 보면은 요런 함수를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k라는 값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0을 가지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거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연속인 함수도 아니어서 일단 미분도 불가능할 뿐더러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이제 무한번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기함수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급수로 근사를 할 수 있을까? 급수 형태로 쓸 수 있을까? 에서 나온 게 요 풀이의 급수 같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동안은 이거를 보니까 타당하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급수로서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설득이 됐고요. 그래서 프로의 급수 형태를 보시면 좀 괴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괴랄하다고 보는데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A0랑 AN 그리고 BN이라는 개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무한 급수 형태로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임의의 우함수 아까 위에서 봤던 요런
요런 함수는, 이미 우함수는 저희가 이제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인 거를 아니까, 이렇게 생긴 걸 아니, 대충 이렇게 생긴 걸 아니까, 이런 형태의 모든 우함수, 주기성을 가진 우함수는 코사인 함수의 결합의 형태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 bn, 여기 사인의 개수가 0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요것만 남으니까 코사인 함수의 결합의 형태로 이제 모든 우함수는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함수는 또 이제 사인 함수가 기함수인 걸 아니까, 사인 함수의 결합 형태로 쓸 수 있는 걸 아니까, 이 코사인 함수의 개수가 0인 걸 이렇게 위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불연속이더라도 주기 함수인 경우에는 우함수는 코사인 함수의 결합으로 알 수 있고, 기함수인 경우에는 사인 함수의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제 풀이의 급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겠다, 효용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저 개수를 알면, 개수만 특정을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급수의 형태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개수를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어,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요 fx라는 거는 저희가 위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는 함수고, 이미 주어져 있는 함수를 요 의 급수 형태로 적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는 걸 기억해 두고 계시고 있으면, 이제 저희가 선형 대수학에서 배웠던 오소고널리티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요 코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적분의 형태로 적히는 게 이제 무한 차원 공간에서 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갖고 가면은, 요게 두 개가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요거 두 개가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요거 두 개가 내적을 하면 0이게 되는데, 이거를 또 보이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적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근데 이게 저희가 적분을 내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게 적분 두 개가 0이 되면 직교하구나라는 거는 이제 그동안 해온 걸로부터 알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연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를 내적이라고 치면은 이게 0이 되면은 직교한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오스고널리티를 만족한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코프코는 코프코는 두코코라 그래서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B가 이렇게 적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코사인 두 개의 결합은 요 n하고 m하고는 다른 숫자이니까 요거 두 개를 바로 저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런 식으로 조금 조작을 해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지게 되거든요. 요 형태가 요 형태고, 그리고 요 형태가 요거 덧셈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게 되는데, 얘도 사실은 적분을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서재영 선생님 그 적분하는 꼴도 그렇고, 이런 거는 적분을 하기보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니까 결국에는 요 코사인 x를 적분을 한다는 거는 어떤 주기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여기랑 여기의 면적이 같고 여기랑 여기의 면적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0이 된다, 적분값이. 그거를 활용해주면 얘는 쉽게 0으로 털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n 플러스 m이 결국에는 다연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인 어떤 거 파이가 되는데, 사인 파이 꼴은 무조건 0이 되니까, 유리수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무조건 0이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얘는 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n하고 m하고 같은 경우에만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남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결국에는 얘도 적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네모 x거나 사인 네모 x가 되니까, 얘도 결국엔 적분을 해주면 0이 되고, n이 m하고 같은 경우에만 코사인 제로가 돼서 얘가 1이 돼서, 여기를 적분을 해주면 2분의 1 2파이가 되니까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nx랑 mx를 적분을 하는 요꼴은 n하고 m하고 같을 때만 파이가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인도 마찬가지로 다 성립을 똑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얘는 전구간에서 다 0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신푸시는 두신코 약간 요런 거를 사용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에 대한 적분은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은 m하고 n하고 같으면 사인 제로는 0이 되므로 얘도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나 0이 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적분을 해주면 언제나 이 내적의 값은 0이 되기 때문에 코사인하고 사인 함수는 내적 다 직교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풀어보기 전까지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적분하면 뭐 당연히 0이 되겠지. 0이 된다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안 쓰면은 적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까지를 확인을 했으면 이제 다시 풀이의 급수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A0, AN, BN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려를 해주면 이제 양변을 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적분을 취해주면 얘 적분한 거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적분이 선형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요거를 각각 A0를 A0에 넣어주고 여기에 넣어주고 여기에 적분을 각각 다 넣어주면 이게 선형성을 만족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저희는 근데 요거는 요게 0으로 가죠. 요것도 0으로 가죠.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주기함수니까 주기를 적분을 해주면 0이 되는 거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얘도 0으로 가지고 얘도 0으로 가주니까 요거만 남고 그러면 A0 2파이가 남는데 얘는 2파이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은 요거가 여기로 오고 2파이가 여기로 오니까 A0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요 fx라는 거를 찾기 위해서 an을 특정을 해주는 건데 a0를 특정을 해주기 위해서 다시 fx를 적분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fx는 이미 저희는 주어진 함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a0를 이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고 얘는 결국에 코사인하고 사인의 직교하는 성질을 통해서 이제 개수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여기는 코사인 mx를 여기다가 곱해주고 다시 적분을 취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부분이 n하고 m하고 같을 때만 1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되는 걸 보일 수 있고 결국에는 얘도 이렇게 그래서 fx라는 불연속적인 주기 함수를 풀이의 급수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개수는 이제 코사인하고 사인의 직교성을 통해서 이제 쉽게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풀고 나니까 사실은 직교한다는 걸 사용을 해서 개수를 찾긴 했는데 직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코멘트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매니의 그 불연속적이고 연속적인 거를 생각한 게 맨날 한 생각이 뭐냐면은 컴퓨터는 어차피 만들 때부터 불연속적인 놈인데 어차피 연속적인 애를 표현할 수 있을지 맨날 고민했었거든요. 약간 몇 년 전부터. 근데 저걸 보니까 저렇게 저런 아이디어를 접근하면은 컴퓨터 같은 불연속적인 기계도 어찌 보면 약간 연속적인 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 밑에 아까 코프코 공식 있잖아요. 그거랑 그 네, 신부신이었나요? 신마신이었나요? 신부신. 심프시는 두시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덧셈 정리로부터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외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7차 교육장에서 했던 저거를 이제 산토끼 노래 아시죠? 네. 그 산토끼 토끼에다가 사인 플러스 사인이랑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랑 그거를 다 그런 식으로 신프 신두 신코 하잖아요.
네. 대입하면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산토끼 노래 한번 해보면 안 잊어버려요. 아, 근데 재밌, 이게, 네. 네, 묘하게 중독성 있더라고요. 네네네. 약간, 한 번 보고 나니까 한 30분 있다가 은 두신코지 약간 혼자서 이러고 있고. 그래서 그 등호는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토끼 토끼 하잖아요. 음, 그럼 딱 이게 네. 딱 맞거든요. 아, 아, 해보시면 두신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약간 꿀잼이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리, 그리고 밑에 그 내적 부분은 그 닭가슴 시간에 맨 밑에 부분에서 이제 내적 뭐죠? 직교하는 거 있잖아요. 뭐지? 맨 밑에서 이걸까요? 맨 아, 밑에요? 맨 밑에요. 네, 맨 밑에서 그 직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적분한 네. 관련해서 어디였지? 더 밑에였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더 밑일걸요, 아마? 아, 네, 거기에서 이제 A m B인 구할 때 네. 코사인하고 사인 곱해서 적분하는 게 그게 아, 네. 가서 시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내적의 적분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소구나 한 거는 0이 나오니까 간단하게 좀 될 것 같은데 그 그래도 얘를 뭔가 정연파 모음을 뭔가 벡터로 다루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음, 오소분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면 개의 크기 이것도 아마 이제 그 정규 기저 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면 크기가 1이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매적을 이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로 이렇게 정의한 것 자체가 뭔가 어, 좀 인위적으로 보이는데, 음, 어, 음, 누가 그러라고, 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꼼꼼이가 있어 보이고, 어, 어떤, 어떤 큰 목적을 위해서 이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로 해서 정의를 하니까 이렇게, 아니, 0은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걸 벡터로 치면 얘 크기가 1인 어떤 값으로도 나타내고 싶어 하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하네요. 음. 예전에 그 다카수 시간에 이제 채널지기님께 여쭤봤던 것도 이제 적분을 내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신기한 것 같다고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채널지기님께서 그 프리의 급수와 프리의 변환을 푸는데 이제 그 함수의 길이와 함수의 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풀이의 개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음, 개수라고 하셨나, 뭐라고 아, 하셨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래서 내적을 해서 그 나오는 값이 그 함수의 크기랑 어떤 연관이 있을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까먹어가지고, 음, 그래서 음. 저도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게 좀 함수, 우리는 벡터를 할 때 내적을 하면 결국에는 크기를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함수를 내적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그럼 내적하면 크기는 있는 건가? 각도는 뭐지? 약간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한이라는 게 굉장히 좀 직관하고 음, 벗어나고 굉장히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그 연속함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마 어딘가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할 건데 연속함수를 요한계를 더하면 당연히 연속함수가 나오겠죠. 뭐 아무리 뾰족하게 되더라도 연속함수를 더하니까. 근데 그걸 연속함수라고 해도 그걸 무한계 더하면 불연속함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무한계 더. 이 음, 지금 그 음, 맥클로인도 마찬가지고 어,
네, 테일러도 마찬가지고 맥클로린도 마찬가지고 이 퓨리엘 급수도 마찬가지고 다 연속 함수를 여태까지 무한계 더하면 불연속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네, 그 퓨리엘, 퓨리엘 급수에서의 각각의 코사인, 사인 이런 것들이 오쏘고나를 하니까 벡터를 치면 무한 차원의 벡터라는 거고. 네, 걔네들이 다 기저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그거를 사실은 실제로 엔지니어링하게 어떤 시스템에서는 무한계를 해서 송신도 못하고 무한계를 받아서 수신도 못할 거잖아요. 네, 그걸 얼만큼을 받을지가 대역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사인 처음에 코사인 x면 코사인 n이 1인 게 예를 들어 뭐 1기가면 1메가면 두 개까지 하면 2메가, 세 개까지 하면 3메가, 네 개까지 하면 음, 4메가인데 그거 많이 하면 당연히 원래 그 신호를 유사하게 하겠지만 그걸 무한히 할 수는 없는 거고 공학적으로 그걸 어느 선상에서는 끊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송수신 필터가 되고 필터의 대역폭이 되고 그게 그 시스템의 대역폭이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함수의 그 적분 구간을 굉장히 저한테는 임의적으로 보이고 뭔가 꼼꼼이가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를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기 사인이랑 코사인은 물론 이제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이긴 한데 그 주기함수이다 보니까 2파이가 크기가 그 뭐죠? 길이가 2파이가 되는 구간이랑 어차피 이후가 똑같을 거라서 그래서 2파이로 자르지 않았나 생각이 전 들거든요. 음, 그냥 네. 저도, 네. 네, 저도 그 주기를 가지니까 이게 2파이로 끊기면 이게 2파이로 안 끊기는 주기를 갖고 있더라도 그거를 2파이로 끊을 수 있게끔 조금만 조작을 해주면 이제 2파이로 끊기게 되는 순간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적분을 하면은 조작이 쉬워지니까 이제 주기로 된 거는 저렇게 구간을 일부러 주기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조작해서 잘라도 그 주기를 가지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 저도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잠깐 내려봐 주시겠어요? 내려보시면 거기 잠시만요. 아까 1, 2, 3번. 네. 거기 보시면 뭐죠? 코사인 nx, 코사인 mx 뭐 이렇게 있는데 저게 n 값이 어차피 1보다 크거나 같을 거라서 그러면 주기가 작아지거든요. n분의 2파이로 작아져서 그래서 저 그 음, 코사인 nx에 대해서 최대 주기가 2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2파이 구간만 잘라서 보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을 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어, 프리웨이트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오늘 좀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이게, 다변수 한다 그랬는데, 괜한 이상한 거 들고 가서 좀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도, 근데 그 프리의 급수가 이제 적분을 내적으로 보는 관점을 이해하기에는, 설명해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 않나? 약간 하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아까 강병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내적 이게 직교 0이 되니까 직교한다니까 알겠는데 근데 솔직히 피부로 와닿는 게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저는 사실 그 서지영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그 풀이의 변환 쪽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가끔 가다가 그냥 풀이의 급수 이렇게 급수까지만 그것도 그냥 그 혓바닥으로 맛만 찍어보고 말았는데 풀이의 변환 쪽도 상당히 되게 좋은 직관이나 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넓혀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풍선이 안 저 나네요. 이제 저 이제 산토끼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코브코두코코. 아,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 자면서 건졌습니다. 자기 전까지 아마 힘내세요. 끼로 외우는 걸로 네, 오늘 산토끼 하나는 건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네요. 벌써 11시 10분이네요. 네. 오늘 뭐 스터디는 어떠셨는지 소감 듣고 레코드는 먼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관련된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감들 어떠 저는 사실 좀 뭐랄까 공부를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좀 굉장히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운 기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해주셔서 재밌게 들었고요. 네, 좋았습니다. 네.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올해 초에도 그렇고 이제 혼자서 공부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쑤셔본 적이 많은데 레코드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 처음에는 필사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 채널지기님이 영상 올려주시면 그거 그대로 다 따라 쓰면서 근데 올해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프리에급수 한다고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스터디라는 게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게 그 선형대 수학도 이전에 했던 거랑은 깊이는 깊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그냥 손으로는 다룰 수 있겠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혼자 뭐 어려운 문제 풀고 뭐 하루 종일 뒤지고 볶고 해도 3개월 후면 다 까먹을 거 그냥 재밌게 느슨하게 하는 게 참 오히려 길게 보고서는 더 좋은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오늘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는 약간 오랜만에, 어, 네, 오랜만에 저 선생님들 보고 얘기 나누니까 즐겁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약간 공부를 가라로 한 감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그 닭가슴 시간에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재밌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뭐죠?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리지 않도록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마음 좀 놓고 핑계거리 좀 만들면서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막 완전 던져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다변수 비적분 쪽을 해야 그 뒤쪽을 좀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네 완전 던져버리진 않고 그냥 나름 재미있는 범위까지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항법 시스템 공부해야 돼가지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아니 뭐 항법 시스템에도 뭐 양자역학에도 신경 쓰고 뭐 있냐 어차피 다 이 적분하는 건데 하고 조금은 약간은 수식이나 문제를 보고 좀 쫄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스터디 고생 많으셨고요. 레코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레코드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